요새 젊은 고독사가 폭증하고 있답니다. 젊은 고독사, 젊은 청년들이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가는 얘기입니다. 죽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2호선이 이렇게 있는 그쪽 주변에 있는 곳에 이제 살아가는 이제 청년들의 이제 주거 모습을 보면 원룸에서 사는 이들이 되게 많다고 하죠. 원룸과 고시원과 반지하 옥탑방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정규직이기보다는 계약직, 파견직 뭐 이런 되게 급여가 적은 곳에 속하는 그런 직종에 일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죠. 그런 그들의 이제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답니다.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고 생활하는 생활 수준이 뻔하고 결혼과 연애와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좀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다 보니 어떻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거나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녹아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죠. 뭐 생활하는 수준이 아니면 벌어들이는 소득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한 것을 전부 다 개개인의 잘못,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자꾸 매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잘못 털어놨다가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비아냥거리고 이제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 더욱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상대방을 향한 이렇게 비방,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쪽에만 좀 더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가 그 젊은 청년들을 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참 많이 답답하고 좀 기대가 안 보이죠. 희망이 안 보이죠. 앞으로도 아마 이러한 이제 우려스러운 뉴스들은, 이야기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청년들이 상황이 안 좋아질까요? 2030도 청년들 2명 중에 1명이 빚쟁이라고 하는데 뭐 파산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이제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시작할 때부터 뭐 각종 빚에 빚더미에 이제 짓눌려서 시작하는 청년들도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청년들은 코인이나 부동산, 주식, 투기에 빠져가지고 빚진 이들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의 청년으로 이렇게 규정짓기는 되게 무리이고요. 여러 종류의 청년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렇게 전락한 데는 개개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사회가 그런 청년들조차 빚지게 만들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바라본 건 아닌가라는 반성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그런 말로 그냥 인생 N차 이러면서 이번 생은 그냥 아예 엉망됐으니까, 개판됐으니까 그냥 리셋하고 새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보더라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놈의 N차 인생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리셋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너무 환상이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되게 암울하고 좋지 못하고 답답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에게 그래도 희망이나 뭐런 어떤 이렇게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그런 공간들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여지는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하게, 좀 착실하게, 좀 잘 사는 그런 이들이 좀 생기고 그런 이들을 향한 스포트라이트도 좀 비춰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청년들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다른 세대들이 청년들하고 그래도 좀 더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세대들 힘들구나,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그래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못해 아니다라고 하면 청년들끼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장소, 기회의 공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새 뭐 히키코모리니 뭐 언두정 외톨이니 해서 자신의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들에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뭐 것들이 없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미투니 뭐 여성단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세금을 뜯어먹는 그런 사회단체 말고
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좀 제대로 된 그런 곳은 없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좀 관심들이 꼭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들이 좀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도 좀 관심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젊은 고독사라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줄어야 될 텐데, 없어져야 될 텐데, 청년들이 좀 활기차게 살고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져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연금을 또 그 청년들이 내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만 봤을 때는 너무 암울하더라, 너무 답답하더라 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젊은 고독사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제발 그런 청년들이 줄어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이제 대책들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 마음 상태를 좀 단단하게 해줄, 강하게 해줄 그런 이제 좀 필수 교육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기득권들이, 가진 자들이, 권력가들이 너무 자신들을 위한 이제 짓거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래저래 청년 말은 많이 하지만은 정말로 힘 있는 청년, 가진 청년들 말고 정말로 궁지에 내몰려 있는 그런 이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너무 막연하죠. 저도 이미 나이가 든 기성세대이다 보니 청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제가 소속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유통 이 업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춘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매김한 이들이기 때문에 뭐 젊은 고독사나 아니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청년에 속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접점이 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의 삶을 좀 어떠한지를 좀 따져보려 하는 건데, 바라보는 건데, 그들을 통해서 보건데, 아무래도 나이든 이제 좀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소통해주고 조언해주고 해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얘기해줘봤자 손해만 본다, 굳이 관여하지 않는다, 잘못했다가는 되려 꼰대란 얘기만 듣는다, 이런 느낌들로 점점 세대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식이 되었건 간에 젊은 고독사가 줄어들기 위한 우리 사회,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그런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